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류시화 지음, 열림원 출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물속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길 위에서의 생각.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에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 갔다. 어떤 자는 울면서 웃을 날을 그리워하고 웃는 자는 또 웃음 끝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 나 길가에 피어난 풀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를. 살아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함을 아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민들레. 민들레 풀씨처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그렇게 세상의 강을 건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풀씨처럼 가벼워진다고. 슬픔은 왜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보면 슬프지 않은 것일까? 민들레 풀씨처럼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고 그렇게 세상 위를 떠다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풀씨처럼 가벼워진다고. 목련. 목련을 습관적으로 좋아한 적이 있었다. 잎을 피우기 전에 꽃을 먼저 피우는 목련처럼 삶을 채 살아보기도 전에 삶의 허물을 키웠다. 목련나무 줄기는 뿌리로부터 꽃물을 밀어 올리고 나는 또 서러운 눈물을 땅에 심었다.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있었으나 차마 나를 버리지 못했다. 목련이 필 때쯤이면 내 병은 습관적으로 깊어지고 꿈에서마저 나는 갈 곳이 없었다. 흰 새의 날개들이 나무를 떠나듯 그렇게 목련의 흰 꽃잎들이 내 마음을 지나 땅에 묻힐 때 삶이 허무한 것을 진작에 알았지만 등을 돌리고 서서 푸르른 하늘에 또 눈물을 심었다. 소금 인형.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붉은 잎. 그러고는 하루가 얼마나 길고 덧없는지를 느끼지 않아도 좋을 그 다음 날이 왔고 그날은 오래 잊혀지지 않았다. 붉은 잎, 푸른 잎, 하늘에 떠가는 붉은 잎들.
모든 흐름이 나와 더불어 움직여가고 또 갑자기 멈춘다. 여기 이 구름들과 끝이 없는 넓은 강물들, 어떤 섬세하고 불타는 삶을 나는 가지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졌었다. 그렇다. 다만 그것들은 얼마나 하찮았던가. 여기 이 붉은 잎들, 허공에 떠가는 더 많은 붉은 잎들, 바람도 자고 물도 맑은 날에 외로움이 구름들을 끌어당기는 곳, 그것들은 멀리 있다. 더 멀리에. 그리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 그것들을 겨울 하늘 위에 소용돌이치게 하고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 위로 끌어내린다. 새와 나무. 여기 바람 한 점 없는 산속에 서면 나무들은 움직임 없이 고요한데 어떤 나뭇가지 하나만 흔들린다. 그것은 새가 그 위에 날아와 앉았기 때문이다. 별일 없이 살아가는 무사람들 속에서 오직 나만 홀로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내 안에 날아와 앉았기 때문이다. 새는 그 나뭇가지에 집을 짓고 나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지만 나만 홀로 끝없이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내 안에 집을 짓지 않은 까닭이다. 10월 새벽 1. 10월이 왔다. 새벽이 문지방을 넘어와 차가운 손으로 이마를 만진다.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것이냐고 개똥 지박귀가 나무를 흔든다. 2. 10월이 왔다. 여러 해 만에 평온한 느낌 같은 것이 안개처럼 감싼다. 산모퉁이에선 인부들이 새 무덤을 파고 죽은 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3. 나는 누구인가? 저 서늘한 그늘 속에서 어린 동물의 눈처럼 나를 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 그것을 따라가 볼까? 4. 또다시 10월이 왔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침묵이, 눈을 감으면 밝아지는 빛이 여기에 있다. 5. 잎사귀들은 흙 위에 얼굴을 묻고 이슬 얹혀 팽팽해진 거미줄들. 한때는 냉정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럴수록 눈물이 많아졌다. 이슬 얹힌 거미줄처럼 내 온 존재에 눈물이 가득 걸린 적이 있었다. 6. 10월 새벽, 새 한 마리 가시덤불에 떨어져 죽다. 어떤 새는 죽을 때 가시덤불에 몸을 던져 마지막 울음을 토해내고 죽는다지만 이 이름 없는 새는 죽으면서 무슨 울음을 울었을까? 7. 10월이 왔다. 구름들은 빨리 지나가고 곤충들에게는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리라. 곧 모든 것이 얼고 나는 얼음에 갇힌 불꽃을 보리라. 지금까지 류시아 지음,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였습니다. 시인 류시아는 1959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서 경희대학교 국문과 재학 중인 198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습니다. 여행과 명상을 통한 자기 탐구의 길을 걸은 시인인데요. 제가 가볍게 책 읽기에도 소개한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 에카르트 톨레의 다시 삶으로 떠오르기의 번역도 바로 이 시인 류시아가 했습니다.
시도 쓰고 번역일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류시아 시인은 명상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인도의 유명한 명상가로 유명한 오쇼 라즈니시의 제자로 입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쇼 라즈니시의 작품들을 활발하게 번역해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시집으로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등이 유명한 작품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인이면서 구도자 같은 명상가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류시아 시인의 시를 한번 낭독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와 함께 시처럼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